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숙 72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매일 액자 앞에서 오늘도 버텨볼게요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TV 소리는 요란한데 제 웃음은 화면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더군요.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고 오랜만에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혜, 손녀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만 같이 지내도 될까요? 하는 말에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집안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고장난 형광등을 갈고 지혜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왔어요. 일주일쯤 지나 민준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글씨는 겁이 납니다. 그래도 가족이 챙겨준다니 마음을 놓고 도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깜짝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다녀오세요. 남편과 못 가본 그곳이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죠. 공항에서 서윤이가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죠. 제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바람, 웃음 많은 밤들이 이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시 눌러도 비 소리만 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여기 제 집인데요 라고 말하자 남자는 여기 제 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고개만 저었죠. 결국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생활지원금 서류라며 찍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가. 입으로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에선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단호히 말했죠. 이건 사기야. 젊은 변호사 이정훈을 찾았습니다. 그는 본인 도장과 위임장이 있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속였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이나 문자요? 라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때 서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했죠. 카페에서 만난 서윤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밀며 이거 들어보세요 라고 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몰라, 도장만 찍으라면 찍어. 제주도 보내놓고 정리하면 되라는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서윤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할머니께 가져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용기가 우리를 살렸다. 변호사에게 녹음을 들려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형사 고소와 민사 무효 소송을 같이 가시죠.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수사관은 노인 학대 사기 혐의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통장 거래 내역에서 도박 송금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집 담보 대출과 독촉장, 경매 예정 통지서까지 뒤따랐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앉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검사가 녹음을 틀자 방청석이 술렁였죠.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사실이 사람을 지켜준다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었습니다. 그날 재판은 침묵보다 기록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녹음과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갈 즈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는 유죄 가능성이 크고 민사는 계약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법원을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밥을 해 먹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물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숟가락이 가벼웠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죠. 사람은 밥심이야. 며칠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차분히 답했죠. 미안은 나중에. 도박 상담 등록했니? 그가 예약했다고 하자 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계속 다니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한 줄씩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사, 오늘 웃음 3번. 짧은 메모가 쌓일수록 절망은 숫자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생각보다 빨리 일어섭니다. 구청 사회복지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어르신이 용기 내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모르면 묻기였죠. 집 문제는 가처분과 권리보호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서류는 많았지만 한 장씩 넘겼습니다. 둘째 재판에서 검사는 말했습니다. 혈연을 악용한 폐륜적 사기입니다. 저는 피해자이되 또렷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판결 전 마지막 주,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에 뒤집히는 잎사귀 소리가 맑았죠. 여보, 이제 무서움보다 배움이 많아졌어요. 혼잣말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선고일 판사가 읽었습니다. 형사 유죄, 민사 계약 취소, 원상 회복. 제겐 한 줄이었습니다. 집 돌려드립니다.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끝났다. 저는 미소 지었죠. 다시 시작이야. 은행에서 계좌 원복과 자동이체 정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론 꼭 확인 전화 주세요 라는 직원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젠 먼저 묻고 그 다음 도장 찍을게요. 도장은 질문 위에서 찍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사진에게 말했죠. 여보, 나 해냈어.
며칠 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엄마 상담 계속 다니고 비전 채무 조정 들어갔어. 좋아, 서윤이는? 학교 잘 다니고 할머니 보고 싶대. 저는 속으로 문장을 고쳤습니다. 벌처럼 쏟아내지 말고 한 문장만 남기자. 시간이 들더라도 다시 배우자. 우리 모두. 그게 제가 선택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강의에 나가 사기 예방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부끄럽지 않아요? 묻지 않는 게 위험해요. 마지막엔 꼭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해가 거실 바닥에 길게 눕는 시간, 저는 그 빛을 피해 살금살금 걷습니다. 괜히 예의를 갖추게 되네요. 사진 앞에 머그컵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게요. 이번엔 끝까지 제 방식대로요. 혹시 지금 외롭고 억울해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시나요? 기다리지 말고 물어보고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남아 있었죠. 그래도 하나씩 닫고 접고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내 손길이 집을 되돌리더군요. 법률 교육에서 배운 말을 공책 첫 장에 적었습니다. 읽자, 묻자, 기록하자. 주민센터 디지털 교육으로 문자 확대와 신고법을 익혔습니다. 배움에 늦음은 없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가해자 마이너스 피해자 조정 시도해 보실래요? 강제는 아닙니다. 오래 고민 끝에 조건을 걸고 수락했습니다. 반성문 치료 확인, 채무 조정, 그리고 서윤이 보호. 중립 공간에서 상담사가 배석한 가운데 만났습니다. 저는 종이 한 줄 한 줄 소리 내 읽고 직접 고쳤습니다. 이 문장 모호하네요. 기간과 주체를 명확히 하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나물과 손두부, 제철 과일을 샀죠. 장바구니가 묵직해질수록 마음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입맛대로 간을 맞출게요. 혼자 먹는 밥에서도 큰 힘이 납니다. 그릇을 비우고 수세미로 원을 그리며 씻었죠. 내일은 더 단단하게. 제 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읽어드리고 폰 설정을 도와드렸죠. 여기 누르시고요. 낯선 번호는 받지 마세요. 도움은 돌고 돌아 다시 저를 세웠습니다. 주말에 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더군요. 우리는 길게 앉지 않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어때? 무섭기도 하고 덜 무섭기도 해요. 그게 사는 거야. 둘 다 느끼는 거. 아이의 눈이 조금 안정되는 걸 봤습니다. 서윤이가 묻습니다. 용기랑 무모함은 뭐가 달라요? 저는 답했죠. 무모함은 혼자 달리고 용기는 묻고 기록하고 달린다. 그럼 전 용기 낼래요. 좋다, 너는 내 삶의 보호자야. 밤에 일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가족과 거리 조절 성공. 오늘 내 집 냄새 복귀. 오늘 도움 주고 도움 받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상처는 사건이 아닌 배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조금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강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기는 지혜를, 상처는 품위를 시험합니다. 읽고 묻고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오늘도 해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갔습니다. 커튼 끝이 햇살에 반짝였죠. 사진 앞에 머그컵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여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볼게요. 혹시 같은 자리에 서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길은 절차와 질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느려도 같이 갑시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도착합니다. 노인 가정학대 금융사기 신고 112-1389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사기 피해 상담 1332 도박 중독 상담 1336 지자체 노인지원센터 거주지 구청 복지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